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맹경순입니다. 오늘 춥죠? 그래요.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왠지 뭔가 다가올 것 같은데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추위가 없는 겨울은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된장 조금 푼 국에다가 밥을 내놓으면 참 엄마 마음이 흐뭇하죠. 조금이라도 뜨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밥보다도 빵이나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그렇죠. 남편도 된장 국물에 한 숟갈 뚝 말아 먹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요. 밥을 먹을 때는 남편에게도 아내는 엄마입니다. 그죠?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도 저희 시간 시작과 동시에 많은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부님이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멘트가 예술입니다 하셨고요. 꽃고양님, 네, 추운 오늘 따뜻하게 해주세요. 마리로사님 출첵, 짱오빠님 출첵, 또 어느 틈에님 오프닝 인사 들으니까 갑자기 영화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생각난다고 하셨죠. 추운 날씨 일찍 나오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영원지기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저 굉장히 가까운 데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 없이 나왔어요. 푸아님, 변호인 4번째 관람하라고 합니다. 고문받는 장면에서 눈을 감지 않고 보길 바라는데 잘 될는지. 저도 고백할 거 있는데요. 저 그 장면에서 그냥 괜히 스마트폰 꺼내서 봤어요. 방송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신이 내린 짱돌님, 네, 바보님 신청곡 하나 올려주셨고요. 그래요. 오늘도 또 이렇게 같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참 다양한 내용으로 맛있는 요리 만들려고 애쓰겠습니다. 방송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 다운받거나 인터넷 팟빵 홈페이지에서 국민TV 라디오 생방송 듣기로 들으실 수 있죠.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잠시 전하는 말씀입니다. 국민TV가 2014년도 다이어리와 달력을 출시했습니다. 공정방송에서 만든 공정한 다이어리와 달력. 2014년을 국민TV 다이어리로 희망차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014년을 준비하며 국민TV도 후원할 기회. 천부 한정 판매합니다. 섣불러 득템하세요. 득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의 3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구입 주문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역협의회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화끈한 맛 신국민닭발. 꽉 막힌 전국, 장악당한 언론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 공정하게 매운맛, 독설보다 강한 맛 신국민닭발로 날려버리세요. 010-6562-4446 010-6562-4446 지하철 5호선 답심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신국민닭발. 매워. 신선하고 맛깔스런 반찬 햇살마을. 해남 황토밭 절임 배추. 이 맛이 아주 죽이죠. 끝내줍니다. 포기김치, 남도 특산 토하젓, 꼬막무침. 햇살마을과 함께라면 밥이 맛있어진다. 매운맛이 충격적이다. 좋다. 조합원 무료 배송으로 문의는 010-8914-5300. 다음 블로그 햇살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버지니아 울프님 또 여전히 찾아와 주셨고, 삼랑진의 아름다운 아침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삼랑진 참 좋아하죠. 아주 예쁜 마을이에요. 제 목소리만 듣고 박영선 의원님인 줄 알았다.
아셨다는 분 2분 계십니다. 그분 목소리는 저보다 더 힘이 있으시죠. 부산 바다새님, 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사라지신대요. 정말요? 겨울나무님, 핑플님, 록향님, 탕아님, 또 재환재희망님, 사랑과 진실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목요일 손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듣는 문학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윤호 선생님은 이 국민TV 라디오에 아주 많이 출연하셔서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근데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윤호 선생님한테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실제 나이보다 10몇 살을 아래로 봐주셔서 철학자는 좀 눈이 나쁘신가 봐요. 정말로 선생님 이렇게 많이 젊어 계십니다. 철학자도 거짓말, 궤변학파가 있으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스토리텔러라는 말도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예, 제가 이제 출판사 기획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주로 이제 인문과학 고전 책들을 내는 출판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 거기 내부의 직원들이 한 7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맥락적으로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미들 설명하고 그 책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스토리텔링의 의미들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때 명함에 저희가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참 정답죠. 어떨 때 말이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뭐 자살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 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제가 이제 계속 인문학 아카데미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그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카페 인문학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다들 직장인들이 이제 책을 따로 보고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1인당 10,000원씩 들고 와서 자기가 마실 맥주 한 잔, 커피 한 잔 값을 들고 와서 내고 그 카페를 빌려서 제가 그때마다 책을 이렇게 약간 축약하고 해서 이제 읽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스토리텔러라고. 근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윤호 선생님을 사람들이 다 이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모습도 다 잘 아시나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예. 아니, 왜냐면 어제 저희 시간에 나와주신 분들 소개하니까 막 그 인터넷에 그분들 사진 검색해서 막 올려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윤호 선생님 딱 뵀을 때, 거기 로마인의 튜닝만 이렇게 입으셨다고 상상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책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집에서 이제 곰곰이 어떤 책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깡띠드라고 하는 캉띠드라고 하죠. 풍자 소설이기도 하고요. 18세기 말에 이제 볼테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철학 소설이라고 하죠. 철학 소설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되게 재밌고 우화적이고 그 안에는 대단히 많은 풍자들이 있는 정말 재밌는
그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볼테르가 얘기하려고 했던 화두만을 던져내고 네. 마지막에 그 화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만을 던져내고 있고요. 네. 그 캉티드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 순진한 뭐 바보스러움, 바보 같은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의 소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요즘 그 독서의 트렌드랄까 경향이랄까 왜 동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것을 왜 편중되게 좋아하는 경향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몇백 년 전에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우선 우리가 마음의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책들을 접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변호인에도 보면 이제 문제가 됐던 내용 중 하나가 역사란 무엇인가잖아요. 이에지카에. 네. 정말 그 카하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역사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역사가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필요한 것은 적어도 과거를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로 반추하고 네. 네.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가치들을 다시 네. 되새기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문학이 이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이르자면 베스트셀러에 몰리는 네. 그런 현상들. 사실은 요즘은 최근에는 그것도 잘 안 보죠. 대부분 스마트폰에 그렇죠. 빠져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으로부터 조금 넘어서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했는지를 네. 찾아보는 일이 어쩌면 문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까. 왜냐하면 네. 결국 본질적으로 문학이 다루고자 하는 건 인간이란 뭔가 하는 존재에 대한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전 문학을 통하여 한번 이해하는 네.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디쉬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핑플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맹하나님, 맹누님, 데비마마 중에서 어떻게 부르면 좋겠냐 물으셨는데 저도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한다면 데비마마는 좀 희극스럽고 또 정말 비극적인 데비마마도 싫고 맹누님 하면은 너무 가족적인 것 같아서 마치 왜 해자 없어진 맨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맹하나님 하면 직업적인 정체성이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까 국악 차승민 씨 곡 물어주신 분이 계신데 핑플님이 답을 달아주셨어요. 차승민의 6줄의 시입니다. 그 답을 달아주셨고 핑플님이 유시화 시인의 글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참 좋은 글인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너의 눈에 나의 눈을 묻고 너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묻고 너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묻고 말하렴. 오랫동안 망설여왔던 말을 말하렴. 내 숨속에 숨은 진실을 말하렴. 침묵의 언어로 말하렴. 이런 시도 아침에 올려주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귀로 듣는 음악 스토리텔러 이은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근데 이 글 좀 보세요, 선생님. 엉겅키 사랑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세수도 안 하고 잠옷바람으로 듣던 방송 이제 세수하고 옷 단정 입고 커피 한 잔 놓고 들어야 할 듯합니다 하셨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게 비유죠. 네. 그리고 이상님은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두 분이 한 자리에 앉으셨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제 캉디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캉티드라는 말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순진함, 바보 같은 이런 말인데요. 네. 부제로 이제 낙천주의자 깡티드라는 얘기가 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낙천주의가 암시하는 바처럼 그 소설은 라이프니치의 낙천적인 세계관,
네. 조소하거나 네. 혹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철학적 책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깡띠드가 숙부의 남작의 저택에서 그 팡글로스라는 박사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 팡글로스 박사는 이제 라이프니츠를 약간 이렇게 은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모든 것은 최선의 상태에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가장 옳다는 주장을 하는 팡글로스 박사와 그의 제자죠. 이제 그 순진한 그 깡띠드와의 네. 이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살던 깡띠드가 그의 사촌, 그러니까 남작의 딸이죠. 네. 퀴네공주를 연모하다가 네. 결국 숙부에게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긴 부조리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네. 전쟁, 병고, 조난, 지진, 뭐 종교 재판, 고문, 폭행, 뭐 다양한 정말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들만 계속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랑 중에서 팡글로스 박사를 만나 숙부의 집이 이제 방화됐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네. 포르투갈에서 퀴네공주를 만나 두 사람은 남아메리카로 향했지만, 네. 여기서도 이제 재난을 만나서 또 헤어지게 됩니다. 깡띠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엘도라드라고 하는 도원경이죠. 그 유일하게 어떠한 고통도 없는 곳에 도착하지만 퀴네공주를 잊을 수가 없었고 네.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공작의 접시닦기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에 가득 차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엘도라도에서 다시 나와서 그녀를 찾아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추악하고 그 성미가 까다로워진 퀴네공주 그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 역시도 대단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부조리하고 대단히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체험과 온갖 사회적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이 그 자기가 배웠던 낙천적 태도, 네. 세상은 최선이야 지금이 네. 라는 것을 계속 네. 암기하지만 네. 그럴수록 점점 비참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자신의 사랑하는 그녀와 퀴네공주와 나와서 이제 작게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다시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어쩌나. 네.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터키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재밌어요. 그 밭이나 일구며 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끝나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잔혹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네. 순진하고 철없는 이 깡띠드가 계속 그것을 통해서 네. 부조리함을 애써서 아닌 것처럼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 그 잔혹한 상황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처음 출발이 이제 그 깡띠드는 결국 세상을 낙천주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비관적으로 네. 볼 것인가라는 네. 질문의 화두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이제 유럽에서 아주 문제작으로서 있는 건데요. 깡띠드가 당대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던 철학 사상이라는 게 이제 근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대한 네. 낙천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낙천주의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전히 낙천적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네.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재밌는 얘기죠. 근데 개인에게 있어서도요. 예. 타고난 낙천이 있고 노력하는 낙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력하는 낙천은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부터 계속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깡띠드는 끊임없이 자기가 선생에게 배웠던 그것이 진실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느낌상 낙천주의에 대한 비판과 조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정 속에서 마지막의 과정에서 애매하게 그래서 그게 확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일이나 해라고 함으로써 어쩌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낙천들로서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 또 재밌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이제 그런 비판적인 상황들을 접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것을 비판하려 했나? 이런 생각은 여전히 남아있는 여운을 안게 되는데요. 근데 볼테르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막 힘있게 표현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게요. 계몽주의자였고, 그런데 어쩌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사제 집단들 그리고 권력들에 대한 엄청난 부조리에 대한 폭력, 폭로 이것이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목적 소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작가 볼테르가 염두에 두었던 의도라는 것은 우선 종교적인 면인데 당대의 종교에 대한 비판이죠. 당시에 종교인들이 정치 군사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현실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종교에 대한 반감이 이제 볼테르는 대단히 많았을 거고요. 그가 생각하는 참다운 적은 어쩌면 복음서에 나타난 도덕이라고 보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는 극도의 타락상을 보여주었고 어떤 성직자들이 행정권이나 재판권까지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종교를 더 타락시키고 그 불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벌리는 가장 추악한 사기 행각들 그리고 엄청난 폭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는 뒷배경으로는 자연스럽게 이 종교적이고 권력적인 것에 대한 이제 엄청난 폭로들을 아울러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볼테르는 어떤 계급의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당시에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중산층은 채 못됐던 작가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볼테르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한 귀족 계급들에 대한 비판을 할 만하죠. 특히 부르주아 혁명을 앞두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급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성한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귀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귀족의 품위가 있지 어찌 돈을 세냐. 그래서 이제 평민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성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주고 처소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세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회계사라던가 그다음에 의사들 귀족이 어찌 이 사람의 추한 몸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용을 하는 또 자신의 편지를 쓰는데 이제 작가들을 평민 안에서 끌어서 이제 쓰는 성한 사람들의 이르자면 귀족들의 노예들이죠. 그걸 부르주아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그들에 의해서 혁명이 이루어진 게 프랑스 혁명이었으니까 그러한 계몽주의적 전통, 부르주아의 출현 이것이 예고되는 어떤 작가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하니까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고 안방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깡띠드에 대해서 옛날 그 학교 때 배웠던 그 기억을 나르데스님 또 한 분 계셨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불문학 전공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옛날 교수님 생각도 나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목요일 손님 스토리텔러 이은어 선생님 나오셔서 볼테르의 깡띠드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인터넷에 방송 후기 올라온 거 보셨죠? 예, 보시죠? 예. 저 이런 사람이에요. 부럽습니다. 아니요. 저 자카레 눈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완전히 논문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읽기는 좀 난처하고요.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다 해주셨는지 정말 이거 프린트해서요. 제가 집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은 저를 좀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니까 제가 이런 칭찬도 받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그 볼테르의 깡띠드 정리해 주시죠. 예.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국 깡띠드는, 낙천주의자였고, 네. 그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네. 부조리를 겪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낙천주의의 핵심은 이제 당시에 이제 10세기 말에 위대한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의 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것이 그렇게 최선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네. 하는 거였지만 네. 볼테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소설이 쭉 읽어가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인 엘도라도에 네. 들어갔던 깡띠드가 네. 다시 가장 추악한 상태인 자신의 여성을 찾아서 다시 이 부조리한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네. 그것은 여전히 이 낙천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추로는 그만두고 일합시다. 일을 하는 것이야만이 삶을 견딜만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네. 현실과의 접점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결국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최선의 상태로 가지 않고 있는 현실. 네.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또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볼테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전체를 딱 계획하고 썼을까. 아니면 쓰다가 가지를 뻗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건 정말 작가만이 아는 거죠. 네.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참 현대 어떤 면은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어떤 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우리 이기적인 취향이 이 작품을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합니다. 네. 특히 현실의 지금 같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우리들 많이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정말 지겹다 이민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그곳은 엘도라도일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래서 일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또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네.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인데요. 제가 어제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누구 어디 가서 10년 살다가 이번에 다 돌아왔네. 네, 깡띠드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공통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손님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